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일으키는 매출이 무려 74조 원입니다. 베트남 국내 총생산의 28%를 차지하는데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경제를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베트남 시민들의 스마트폰 선택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생산기지 일부를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의 구미와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 바로 판매하면 추가 비용도 들지 않는데 삼성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8%를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점유율로 따져도 34%로 1위 자리를 지켰는데요. 2위 기업인 중국의 오포가 19%의 점유율인 걸로 볼 때 큰 격차로 1등을 유지했습니다. 샤오미, 비보, 애플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하지만 삼성은 점차 베트남에서 점차적인 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4가지 정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지난해 있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방적인 셧다운 조치입니다. 베트남의 박민성과 타이응엔성 두 곳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량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핸드폰 생산 거점 역할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7월 베트남 정부의 일방적인 공장 봉쇄 조치 때문에 공장 가동률은 50% 이하로 내려가면서 핸드폰 수급에 큰 문제를 일으키며 삼성전자를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생산 거점의 다변화를 주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인도네시아와 한국, 브라질 등의 생산량을 점차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이 값싼 인건비 이외에는 메리트가 없는 나라라는 것인데요. 베트남은 강수량이 많고 평지가 많아 공장 부지를 찾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최근 4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 재도입을 추진할 정도로 전력 확보가 어려운데요. 대규모 공장을 신설할 때 가장 중요한 전력이 발목을 잡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의 공장은 유지할 수 있지만 사업을 확대해 나갈 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지금보다 사업 확장을 더 하는 것보다 다른 곳으로 자리 잡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베트남의 지정학적 위치인데요. 베트남은 인도나 호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 공급할 경우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위치적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삼성은 한 나라를 타겟으로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데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게 된다면 영무역 형태가 돼버려서 원가 인상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글로벌 인재의 부재, 즉 생산 공장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인데요. 글로벌 대학이나 연구 및 개발 거점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대졸 이상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세 번째 원인은 베트남 정부에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금액을 요구해왔는데요. 또한 정부 차원에서 설비 투자 증서를 요구했으며 대규모 채용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된 채용 요구가 있었죠. 베트남 정부는 삼성, LG 등이 대규모 공장을 지었고 떠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에 이런 요구들을 했었는데요. LG가 먼저 베트남에서 탈출하는 것을 보고 삼성 역시 이런 불합리한 요구에 더 이상 응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유출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처음 중국에 들어가 생산 설비 등을 건설했을 때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에서 몰래 기술만 빼온 후 자체적으로 베트남 대기업의 기술을 이전하는 식입니다. 현재도 배터리 업계 및 반도체 업계의 한국 인재들을 베트남 현지 기업들이 스카우트하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알려졌는데요. 위에서 알려드린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베트남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나머지 문제들은 한국 기업들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들어갔던 부분이기에 그것이 베트남 철수의 부수적인 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형태는 한국 기업으로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로 작용하면서 추가적인 공장 증설이나 확장을 하지 않고 초기에 빠져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졌지만 지나친 욕심에 거위의 배를 갈라 많은 황금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은 베트남에서 많은 회의와 혜택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벌써 마음이 떠난 한국 기업들의 이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및 한국 기업들이 2007년 당시 1인당 GDP 906달러의 베트남을 현재 GDP 3,000달러에 육박하는 신흥개발국으로 발전시켜왔는데요. 베트남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GDP 비중은 28%입니다.
삼성과 한국 기업 및 하청 기업들까지 생각한다면 50% 정도의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경제의 절반을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베트남에서 자기 나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정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